이수진, 오늘 비즈니스 클래스 담당이야. 최승무장의 말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입사 3개월 만에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를 맡게 된 것이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수하지 마.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까다로워. 특히 오늘 김 부장님이 타시는데 그분은 우리 항공사 VIP 중에 VIP야. 나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 2년간 준비했고 토익 950점, 중국어 HSK 6급까지 따며 드디어 꿈을 이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다. 특히 최승무장은 신입들에게 유난히 까다로웠다. 15년차 베테랑이라는 자부심이 강해서 후배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수진아, 파이팅! 동기 민지가 조용히 응원해줬다. 하지만 다른 선배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신입이 벌써 비즈니스 클래스를? 라는 표정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향했다. 총 24개 좌석 중 20석이 찼다. 그 중에서도 1A 좌석에 앉은 50대 남성이 김 부장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승객님. 오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 이수진입니다. 김 부장은 나를 위아래로 흘어본 뒤 콧방귀를 뀌었다. 신입이네. 최승무장은 뭐하고 있어? 중요한 비행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최선? 경험도 없는 것이 무슨 최선이야. 됐고 샴페인 가져와. 나는 정중히 샴페인을 따라드렸다. 하지만 김 부장은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온도가 이상하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새 것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온도는 정상이었다. 다른 승객들도 같은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고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30분 후 김 부장이 또 다시 불렀다. 야, 신입. 김 부장의 큰 목소리에 다른 승객들이 모두 쳐다봤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음을 유지하며 다가갔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담요 냄새 나는데? 세탁 제대로 했어? 나는 담요를 확인해 봤다. 깨끗하고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만 날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교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했어야지. 이래서 신입들은. 김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비즈니스 클래스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어떤 승객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승객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그때 최승무장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부장님? 최승무장, 이 신입 좀 어떻게 해봐. 서비스가 엉망이야. 최승무장은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이수진, 뭔 일이야? 그게. 변명하지 말고 김 부장님께 제대로 사과드려. 나는 억울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김 부장님. 목소리가 왜 이리 작아?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김 부장이 비아냥거렸다. 다른 승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1시간 후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 됐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김 부장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렸다. 스테이크는 미디엄으로 주문해 주셨는데 어떠신지요? 김 부장은 한 점 먹어보더니 포크를 탁 내려놨다. 이게 미디엄이야? 완전히 웰던인데? 이런 걸로 비즈니스 클래스 기내식이라고 내놓는 거야? 사실 미디엄이 맞았다. 나는 주방에서 직접 확인했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교체는 무슨?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정말 답답하네. 김 부장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실수를 가장해 와인잔을 내 앞으로 밀쳤다. 빨간 와인이 내 하얀 유니폼에 쏟아졌다. 어머, 죄송합니다. 김 부장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유니폼도 더러워졌네. 이런 모습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를 계속할 거야? 최승무장이 급하게 달려왔다. 상황을 보자마자 내게 화를 냈다. 이수진,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하지 못해서? 김 부장님 옷에 와인이 묻으면 어떻게 할 거야? 사실 김 부장의 옷에는 한 방울도 묻지 않았다. 모든 와인이 내게 쏟아졌다. 모든 승객분들께 죄송합니다.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 전체에 사과했다. 24명의 승객들이 모두 나를 바라봤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화장실에서 유니폼을 정리하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와인 얼룩이 번진 유니폼, 부은 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승무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토익 950점, 중국어 HSK 6급, 일본어 JLPT 1급까지 따고 면접 준비를 위해 몇백만 원을 들여 학원도 다녔다. 부모님은 내가 승무원이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뻐하셨다. 우리 딸이 하늘을 나는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셨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부모님에게 승무원 딸은 자랑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승객들의 갑질, 선배들의 텃세, 그리고 이런 굴욕적인 상황들. 사직서를 쓸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나 민지야. 괜찮아? 민지가 들어와서 내 어깨를 토닥였다. 울지 마.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나도 신입 때 비슷한 일 겪었어. 민지의 위로가 조금은 마음을 달래줬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비즈니스 클래스로 돌아갔다. 김 부장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최 승무장은 나를 감시하듯 쳐다봤다. 그때 눈에 띈 승객이 있었다. 3A 좌석에 앉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검은색 정장에 간소한 액세서리,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짧게 정리한 단발머리와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아까부터 그분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 부장이 나를 괴롭힐 때도, 최 승무장이 나를 질책할 때도 그분의 시선을 느꼈다. 승객님, 음료 더 필요하신 것 없으신가요? 그분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많이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말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따뜻한 목소리였다. 오늘 하루 종일 듣지 못한 따뜻함이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렸다. 착륙 2시간 전 마지막 서비스 시간이 됐다. 나는 조심스럽게 김 부장에게 커피를 가져다 드렸다. 커피 온도는 어떠신가요? 김 부장은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탁 내려놨다. 뜨거워. 혀댈 뻔했잖아. 이런 식으로 서비스 받으라고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 값을 낸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조금 식힌 후에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시킨다고? 그럼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라는 거야? 야, 신입. 이리 와봐. 최 승무장이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뭘 하는 거야? 김 부장님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뭐야? 변명만 하고. 이수진, 당신 정말 승무원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모든 승객들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3A 좌석에 그 여성분이 천천히 일어서셨다. 네? 최 승무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이 승무원분이 정확히 뭘 잘못했나요? 승객님, 이건 저희 내부 문제이니까. 내부 문제요? 여기 앉아있는 저희 승객들도 다 보고 있는데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력이 있었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조용해졌다. 첫 번째 샴페인 온도는 정상이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같은 것을 마셨으니까요. 김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두 번째 담요도 깨끗했어요. 제가 코가 예민한 편인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스테이크도 완벽한 미디엄이었어요. 제가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인은 이분이 일부러 쏟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김 부장이 버럭 화를 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일부러? CCTV가 있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분의 말에 다른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승무원분은 조심스럽게 서빙하고 있었는데 승무원분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강력한 힘이 있었다. 최 승무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승객님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 신분이 중요한가요? 여기 앉아 있는 승객들은 다 봤어요. 이 승무원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요. 다른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 승무원분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 부장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 그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셔도 된다는 건가요? 그분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 부장은 할 말을 잃었다. 승무원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서비스가 완벽했습니다. 나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착륙 후 승객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그분을 피해 서둘러 나갔고 최 승무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분은 가장 마지막에 천천히 일어나셨다. 승무원분. 네? 정말 수고하셨어요. 힘든 일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기시는데 갑자기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저는 박영희입니다. 박영희? 그 순간 머리에 번개가 쳤다. 우리 시어머니 성함이 박영희인데. 설마?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 시어머니와 닮았다. 목소리도 말하는 투도. 혹시 아드님이 준혁이신가요? 그분이 깜짝 놀라셨다. 어떻게 준혁이를? 설마. 어머니. 나는 소리쳤다. 정말 우리 시어머니였다. 수진아, 너 여기서 뭐 해? 네, 저 여기서 일해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둘 다 얼어붙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수진아, 너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니? 3개월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여기? 출장이세요? 응, 출장 때문에. 그런데 수진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셨다. 저런 일이 자주 있니? 아니에요. 오늘이 좀 특별히 심했어요. 거짓말이었다.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너 정말 잘하고 있더라. 어머니가 봐도 완벽했어.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가 너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나는 눈물이 났다. 결혼 2년 동안 시어머니와는 어색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어머니도 일하세요? 응. 회사를 좀 다니고 있어. 어떤 회사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다. 한양그룹. 혹시 들어봤니? 한양그룹. 나는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다. 한양그룹이요? 정말요? 응. 거기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 어떤 일을? 경영전략실 상무야.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상무라니. 어머니 그럼. 미안해 수진아. 그동안 숨겼어. 너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됐다. 아까 김 부장과 최 승무장을 상대할 때의 그 당당함, 위압감. 그럼 어머니가 아까 저를 도와주신 건 당연하지. 너는 내 며느리잖아. 그리고 정말 잘못한 게 없었어. 그때 갑자기 기내에 최 승무장과 다른 임원들이 들어왔다. 박상무님? 최 승무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박상무님은 저희 항공사 대주주이신 한양그룹의 항공사 임원들이 허둥지둥 인사를 했다. 상무님, 오늘 저희 서비스에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글쎄요.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최 승무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특히 직원 교육 부분에서요. 신입 직원에 대한 지도 방식을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IP 승객이라고 해서 다른 승객들이나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승무원 정말 완벽한 서비스였습니다. 꼭 칭찬해 주세요. 최 승무장이 90도로 인사했다. 공항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나왔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도 너에 대해서 잘 몰랐어. 오늘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해. 그리고 우리 좀 더 가까워지자. 네, 어머니. 다음 날 이수진 승무원 사장실로 오세요. 어제 한양그룹 박상무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서비스였다고 칭찬하시더군요. 특별 표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국제선 전담 승무원으로 발령 내겠습니다. 최 승무장도 완전히 달라졌다. 수진아, 어제 미안했어. 앞으로 잘 지내자. 며칠 후 김 부장에게 항공사에서 연락이 갔다. 김 부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희 항공사 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위 투자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승무원에게 갑질하는 승객은 탑승 거부한다고요. 김 부장은 결국 블랙리스트에 올라 항공기 이용이 어렵게 됐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다. 여보야, 어머니가 뭔 일 하시는지 알고 있었어? 한양그룹 상무셔. 어머니가? 정말? 그래, 아들아. 미안해. 그동안 숨겼어.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다음 주부터 나는 국제선 전담 승무원이 됐다. 수진아, 정말 대단해. 최 승무장도 완전히 달라졌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6개월 후 올해의 신입 승무원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소감을 발표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를 지켜주신 분 덕분에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시어머니와 정말 친해졌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너는 내 며느리잖아. 그날 너를 보면서 느꼈어. 정말 단단한 사람이구나. 2년 후 팀장으로 승진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어머니, 손자나 손녀가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가 도와줄게. 5년이 지났다. 승무원 교육 담당 차장이 되었고 4살 딸 지우를 키우고 있었다. 엄마는 왜 비행기 타는 일을 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야. 할머니, 엄마가 예전에 울었대요. 할머니가 도와준 게 아니야. 엄마가 혼자서 이겨낸 거야.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날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꿨지만 진짜 나를 바꾼 건 포기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창밖으로는 비행기가 푸른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 그 안에는 분명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을 것이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수진이 겪는 어려움은 많은 직장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시어머니 박영희는 단순히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진가를 알아보고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도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